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운동 전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냐, 하지 않는 게 좋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이번 영상으로 그냥 그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y,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피플리 문석희입니다. 아직도 운동하기 전 스트레칭을 전혀 안 하거나 60초 이상 너무 무리하게 스트레칭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스트레칭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와 논문에 명확하게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스트레칭 방법을 매우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홈트레이닝이나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스트레칭이 근력 운동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굉장히 상이한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정적 스트레칭의 장단점을 말씀드릴게요. 근육을 쭉 늘려서 오랫동안 버티는 방식의 스트레칭을 정적 스트레칭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적 스트레칭은 근육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길이가 많이 짧아져 있는 근육을 정적 스트레칭으로 늘린다면 근육 불균형 해소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미국 스포츠 의학회 나즘에서는 스트레칭 시 대략적으로 3에서 5%의 조직 길이 증가를 이끌어낸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반면에 6에서 10%의 길이가 증가하면 조직 변형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조직의 과부하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하게 근육을 늘리는 스트레칭은 오히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운동 전 과도한 정적 스트레칭은 근력을 감소시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력 운동 전 실시하는 60초 이상의 정적 스트레칭은 근력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정적 스트레칭은 근육의 길이를 일정 부분 늘릴 수 있으나 과도하게 늘리면 손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운동 전 실시하는 정적 스트레칭은 근력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는 정적 스트레칭과 동적 스트레칭을 병행하는 게 가장 좋은데 앞서 근력 운동 전 실시하는 정적 스트레칭은 근력을 감소한다고 설명했는데 운동 전 정적 스트레칭을 하다니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 이유를 좀 더 설명해 드리자면 개인의 자세나 움직임 패턴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짧은 근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운드 숄더의 경우 어깨를 앞으로 끌어당기는 소흉근이 짧아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예로 골반이 전방경사되어 있으면 장요근이 단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이렇게 국소적으로 특정 근육의 길이가 짧아져 있다면 근력 운동을 할 때 좋은 자세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운동 전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을 정적 스트레칭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으나 현저하게 짧아져 있는 근육을 신장시키는 것은 올바른 운동 자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적 스트레칭을 할 때 지켜야 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좋은 자세를 유지해서 근육이 당겨져 시원한 느낌이 있어야 하며 통증은 없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부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포인트는 근육을 늘려 버티는 시간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30초 이상 버텨야 근육이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는 건에 위치한 골기건의 영향이 큽니다. 골기건은 근육의 장력을 감지하는 하나의 감각 수용기로서 과도하거나 지속적인 장력이 느껴질 때 작동해 근육을 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적 스트레칭을 할 때 처음에는 작동하지 않다가 근육의 지속적인 장력이 감지되면 작동하면서 근육을 이완시키게 돼요. 이처럼 근육을 지배하는 감각 수용기의 영향 때문에 적어도 30초 이상 근육을 늘리고 있어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근육을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정적 스트레칭으로 좋지 않은 자세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면 이제 동적 스트레칭을 실시할 수 있어요. 본 운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운동 강도나 운동량을 설정해 4에서 6종류의 운동을 8에서 10회 정도 반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운동 중에는 동적 스트레칭을 추천드리는데 운동 전 아무리 꼼꼼하게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도 몸의 불균형을 완벽하게 바로 맞출 수는 없으며 앞서 설명했듯이 과도한 스트레칭은 근력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와 세트 사이에 가동 범위가 잘 나오지 않는 부위로 동적 운동을 스트레칭해주면 근력 감소 없이 더 좋은 운동 자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운동 후에는 정적 스트레칭을 추천드려요. 사실 근육의 길이 변화에만 초점을 둔다면 운동 전 정적 스트레칭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따뜻해진 근육은 쉽게 늘어나지만 다시 원래 길이로 돌아가기도 쉬운 반면 차가운 근육은 가소성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이며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길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 후 정적 스트레칭을 추천하는 이유는 운동으로 민감해진 근방추 활성을 줄여줄 수 있고 항진된 생리 기능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스트레칭의 종류는 정말 수도 없이 많지만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스트레칭을 알려드릴게요.
현대인들은 앉아서 지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햄스트링이 단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만약 이처럼 근육이 만성적으로 짧아져 있다면 골반의 정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상시 근육의 길이를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벽으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찾아 벽에 다리를 기대서 누워주세요. 두 번째로 복부에 힘을 주어 허리가 과도하게 말리지 않도록 코어의 중립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세 번째로 무릎을 다 펴기 힘들다면 살짝 구부려도 좋습니다. 네 번째로 허벅지 뒤에 당겨지는 느낌을 유지하며 30초 이상 버티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하게 되면 등과 어깨가 둥글게 말린 라운드 숄더가 되기 쉬운데 이는 어깨와 목의 정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상시 근육의 길이를 늘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첫 번째로 손을 머리보다 위로 올려 벽을 짚습니다. 두 번째로 발을 앞뒤로 교차해 가슴을 앞으로 내밉니다. 발목은 서서 하는 대부분의 운동 자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운동 시 가동 범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예요. 발목 가동성은 운동을 알려드리기 전 간단한 테스트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양발은 앞뒤로 포개고 서서 뒤쪽에 있는 무릎을 구부립니다. 두 번째로 바닥에서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만약 무릎이 발 앞꿈치를 넘지 않으면 발목 가동 범위가 매우 부족한 거예요. 무릎이 앞발, 복숭아 뼈까지 오게 되면 발목 가동 범위가 양호한 겁니다. 또 무릎이 앞발 복숭아뼈를 넘어가면 발목 가동 범위가 매우 우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발목 가동 범위가 부족하다면 이 스트레칭을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로 발목에 밴드를 걸고 반 무릎 자세로 앉습니다. 두 번째로 체중을 앞으로 이동시켜 무릎을 구부립니다. 세 번째로 뒤꿈치가 뜨지 않도록 8회에서 10회 번갈아가며 실시합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알려드린 운동 전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사실 뭐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이게 조금 더 적합하다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던 스포츠를 하던 적절하게 스트레칭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꼭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 Feel it in my body, feel it in my feet, and it feels so good.